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2.64%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2.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은 장 초반부터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끝까지 쭉 밀렸습니다. 잠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계속 밀렸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것은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분이 예전에 일기 때 한번 직군을 하면서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좀 치밀하게 우리를 좀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대중의 심리 조작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우리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은 골드만삭스 보고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골드만삭스는 한국하고 대만하고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미국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은 관세폭탄 덮치고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대형 이래 투자 회사가 저런 보고서를 내놨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쪼르게 된 거죠.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엔 골드만삭스지만은 지난번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그랬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또 쭉 미끌렸습니다. 그러다가 관련 기업들 실적이 괜찮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또 말을 또 바꿨습니다. 지난번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대중들을 갖다가 한번 쥐어 흔들어 버리고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서가지고 또 사람들을 확 이렇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던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 시장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지난 7월 고점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 아닙니까? 시가총액이 한 200조 정도 날라갔다. 자칫 잘못하면은 시가총액 한 300조도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삼성전자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이 2천조 아래로 떨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또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이 나서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장 박앤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야 될 때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역시 어렵다고요. 그 어느 한쪽이라도 요걸 들어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이래 잘 나가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고평가 됐습니다. 이제 팔아야 된다 하면 이거는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기억나죠? 2차 전지 지금 과열됐습니다. 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귀에 들어가지가 않죠.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저평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 안 그래도 손해 나서 미치겠는데 저평가 됐다고 하니 살만한 돈도 없는데 이 새끼가 사람 놀리는 건가 아닌가 싶고 해서 이 태도 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장이 싸다고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또 시장이 고평가됐다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판단하에서 자기 판단하에서 그냥 하는 게 되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유리 심리고 또 이렇게 쥐어 흔드는 놈들이 나타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자주 다뤄드립니다. 삼성전자 예전에도 6만원 이때가 이제 반도체 기울로 나오고 그때쯤이에요. 그때 싸다고 사람들이 매수했는데 이때 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왜냐면 세력들이 들어오는 게 돈 보고 가야지 고점 대비 싸다고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이후로 뭐 또 지하실이라면 또 지하실이 되겠죠. 더 하락을 해서 지금은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투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공포가 오늘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더 내려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뭐 이게 올라오려 그러면은 요런 돈이 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그냥 싸다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공포 구간에 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반등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반발 매수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요런 매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요런 거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시장 수급을 보면은 늘상 비슷합니다. 이 전기전자, 이 삼성전자 많이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집중이 됐고요. 이 중소형주는 외국인들 그리고 세력들이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박앤셀 중에 지금 얘들은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종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 따라 다니지 말고 이런 거 세력들이 사는 실질적인 어떤 움직임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 보니까 오늘은 요 금융 투자 요거 빼고 집계했습니다. 12개가 되는데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일단 보면은 그 네이버 이거 요새 자주 보입니다. 항상 그 화면에서 아주 보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빨간색이 많으면 무조건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많다는 것은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또 내가 매수를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면은 다른 지분이라든지 대주주의 다른 위험은 없는지, 다른 어떤 기업 관련해서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뭐 정책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또 없는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살펴볼 기간은 있죠. 어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 더 벌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잠시 올라서 뭐 총을 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곧바로 날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총을 쏴도 돼요. 오늘도 총 쏴도 됩니다. 그리고 요 때부터 이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짧게 보면 요만큼이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올랐다 손 치더라도 또 요만큼, 또 아니면 또 요만큼, 적어도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반 정도 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이제 총을 한번 쏴보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올라가면 그때 총을 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뭐 네이버는 현재 뭐 시장 수급이 괜찮습니다. 기업은행은 그냥 딱 봐도 그냥 파란색이 이렇게 많으면 그냥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이죠. 이거는 싸긴 쌉니다. 싼데 무엇이 없냐? 다 있는데 하나 빠진 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싼 것을, 이 종목이 싸다는 것을 발견하고 싸네? 해서 돈을 들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싸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돈 들고 들어올 때 나도 다른 사람이 뭔가 돈이 들고 들어가니까 이유가 있을 거다고 공부를 해보면서 이래서 싸다고 보는구나, 그래서 돈을 투입을 했구나, 이런 담보를 잡고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은행에서 뭐 돈 빌릴 때도 그냥 아무나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어떻게 됩니까? 딱 봐도 아니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컴투스는 어제 컴투스 홀딩스가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권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놨고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이때 예전에 한번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실패를 해 먹었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현재는 등록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런 종목이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조만간 이게 앞서 본 네이버의 브레이크가 걸리기 이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니까. 네이버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이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도 앞서 본 우리가 네이버 한 일주일 전 뭐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보유죠. 그냥 보유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도 다이아몬드 기준 잡고 가도 되고요. 어쨌든 뭐 빨간색이 많으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일단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만큼 들어서 안 나갔는데 뭐 굳이 팔고가 나갈 이유가 없죠. 그 현대 엘리베이터는 긍정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현대 퓨처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이 뭐 거의 이 무렵부터 들어와서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게 또 다이아몬드 몇 개나 박아 묻습니다. 하늘에 다이아몬드 뜰 때까지 그냥 막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다가 뭐 이래 자기 여건에 맞춰서 분할 매도하면 되겠죠. 이런 거 뜰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고, 들고 있다 그러면 들고 나가는 건데, 지금 뭐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호텔 신라도 삼성중공업처럼 공포스럽습니다. 요새 뭐 이것도 뭐 삼성 계열인데 참 요새 삼성 계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고 이게 호텔 신라든 삼성전자든 다 지금 뭐 공포에 질려가지고 팔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들고 들어와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고점 대비 떨어져서 싸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화성인더는 최근에 자주 봤었죠. 이거는 일단 뭐 다이아몬드 떴으니까 다이아몬드 하늘에 반짝일 때까지 가도 되는 건데, 뭐 화면을 딱 봐도 앞서 본 호텔 신라고 또 다르다 아닙니까? 이거는 브레이크를 걸어 묻다 아닙니까?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이게 뭐 이런 걸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총사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도 드렸죠. 그럼 오늘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총사 되지 뭐. 그래요? 이것도 싼 건다 이 말, 이런 게 싼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주식은 쌀 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주식 시장이 트럼프가 나서서 그냥 괜히 쪼린 가운데 투자 회사들이 뭐 잇따라 모건 스탠리가 한 번, 뭐 골드만삭스도 한 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찌다시를 뿌려보는 거예요. 이게 작전입니다. 공식적으로 찌다시를 뿌리는 거잖아요. 찌다시 뿌려서 한국 시장 뭐 그렇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좋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니면 말고 이랬잖아. 그 예상을 하는 거지.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얼마 저게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 한댔는데, 몰라요. 정말로 우리 미국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우리 한국 시장 다 나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뭔가 액션을 취하면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한국하고 대만하고 뭐 베트남하고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 먹으니까 안 줄 거다 이런 보고서를 세리 내버리니까 나중에 또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아님 말고 이게 지금 이게 작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금융 투자 특히 자본시장 관련해서 참 웃긴 게 뭐냐면은 큰 도둑놈은 안 잡히 들어가더라. 큰 도둑놈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어떤 법의 어떤 외 부분에 있더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저는 이게 시세 조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을 보고서 두 장으로 망치 먹은 거잖아요. 저게 시세 조작입니다. 저러놓고 지금 저건 또 사고 있잖아. 중소형주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안 잡히고, 뭐가 잡히느냐? 이제 대단하게 이제 진짜로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히 잔챙이들, 푼돈 가지고 노는 애들, 걔들이 이제 쳐잡힌다 이 말이지. 국부를 빼먹기로는 이런 놈들이 빼먹는데, 물론 뭐 이런 놈들이 그렇다고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가려면은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싱가포르의 엄벌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재판을 진행하는데 내가 좀 힘이 있다. 그러면 이 새끼들 뭐 부다가 밀어버리고 뭐 해버리고 자꾸 재판 지지 끌고 가고, 힘이 없다 그러면 밀을 돈도 없고 끌고 갈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힘 있는 놈들을 다소 좀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처벌이 좀 약하거나 뭐 좀 피한다든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단. 그러니까 이 법이랑 싱가포르처럼 힘이 있다 뭐 힘이 없단 간에
뭐 이런 마약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사형시켜 버리고, 그리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다, 아니면 제일 권력이 있다, 그 새끼 마약 해쳐먹다, 그러면 죽여버려야죠. 사형시켜버리고, 뭐 일반인들도 마약했다고 그냥 사형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법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뭐 골드만삭스도 이런 것들도 똑같이 엄벌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약소국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좀 밖으로 우리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게 불합리한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새끼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거고, 미국 리포터 회사들 리포터 내서 우리 시장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정말 이게 경제적인 약탈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약소국의 이런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국민들이 우리도 강해져야 되겠다.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없다 보니까 대단한 저기 어디고 저기 필리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보고 공항에서 기다리라. 나라가 없다 보니 기다리라고 저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온갖 서름을 갖다가 이제 겪다 보니 잘 살아야 되겠다.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내적 힘을 자꾸 모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밖으로 외세에 좀 대항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까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나라가 밖에도 안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데 안에서마저 싸우고 있으니까 대책이 잡이 없는 거. 그러니까 또 이것도 뭐 잠시 싸우고 말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뭐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뭐 이번 선거 끝나면 뭐 이번 정권 끝나면 안 싸우겠나? 다음 정권 또 싸울 것 같고, 그 다음 정권에도 또 싸울 것 같다니까. 계속 싸울 것 같다니까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 보고 조금 우리 글로벌하게 좀 생각해보자, 좀 순화시켜서 그런 이야기하는 건데, 집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뭐 저 이런 점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작전인데 놀아나고 있다. 하여튼 뭐 시장은 굉장히 박연세일 중이다 이런 겁니다. 자, 업종 뭐 전체 추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대원화성 오늘 급등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오늘 뭐 하나 끊어 먹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서 본 컴투스나 뭐 다른 것처럼 요렇게 올라야지, 요렇게 올라 똥침질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짧게 헤쳐먹고 나간 놈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다가 빵 날아가는 그런 거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대원화성이고. 동아지질 이거 좀 봤다 아닙니까? 이거 봤는데, 이것도 봤죠. 오늘은 급등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급등했을 때 본 게 아니고요. 아마 한 며칠 전에 어젠가 뭐 시황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요때 봤잖아요. 요때 총 쏴도 된다고. 왜냐면 예전에 어떤 브레이크 걸렸을 때 비해서 세력들이 뭐 크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총 쏴도 된다고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이제 총을 어떻게 쏘나 이 말이에요. 지금 보유 관점이죠. 이건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총쏘기 늦었다. 지금 많이 올라갔기도 늦은 거예요. 총을 쏴도 어제 쐈으면 아주 좋았겠죠. 그런 거 없고, 또 뭐가 있나? 한솔, 피너스, 이만 뭐고. 이것도 참 빨간색이 많아서 괜찮은데, 이 모습이 좀 좋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빨간색이 많아서 상승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갑자기 뭐 조금 조정을 하다가 또 확 날아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일단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는 한번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날아가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중간에 조금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많아서 빨리 검토해야죠. 이 종목 현금 흐름이 문제가 없는지, 뭐 다른 여타 어떤 정책적인 아니면 대주주의 여러 위험은 없는지 빨리 검토를 해보고, 딱 잡고 있다가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좀 기다렸다가요 한번 접근해 볼까 생각해야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떻게 따라갑니까? 코스피는 대충 이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이런 종목들 지금 좀 올랐어. 미래에셋 벤처투자 이 뭐고, 아따야 이것도 올라봤네. 아이고 이것도 지금 탐력 구간이라서 못 들고 가는데 보유도 보유입니다. 지금 이것도 예전에 다이아몬드가 빛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코스닥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몇 개 좀, 이건 또 뭐고, 이것도 보유네. 이것도 날라붙네요. 이것도 좀 관심 종목으로 뭐 등록해도 됩니다. 근데 코스닥은 좀 이따 봅시다. 그래도 뭐 꼭 등록해야 되겠다면 한번 등록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늘 뭐 총선 지점 한번 뭐 생각해 봐도 되겠죠. 여튼 뭐 이 사람이 새로 온다 그러니까 아따 뭐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뭐 야구하면 온다 그러니까 뭐 보고서 뭐 한두 개 내면은 난리 나요. 모건 스탠리 한번 낼 때도 그렇고 이번에 뭐 골드만삭스 내니까 난리 납니다. 다른 기업들도 뭐 투자회사들이 어떤 보고서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 세계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이 야를 이용해서 대중을 현재 양떼머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참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싼 종목이 많다 이겁니다. 싼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이 현재 싸다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또 어쨌든 뭐 많은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럴 때 위로가 필요한 거죠. 같이 힘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